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고기의 정체는 뭘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오는 성지 순례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순례객들이 반드시 한 끼 식사로 먹고 가는 생선 요리가 있는데 일명 성 베드로 고기, 세인트 피터 피쉬로 불리죠. 이태리의 피자, 스파게티처럼 이스라엘에선 성 베드로 고기가 이미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성 베드로 고기는 과연 어떤 생선일까요? 그리고 이 생선은 왜 성 베드로 고기라는 거룩한 명칭이 붙은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생선에 성 베드로 고기란 그럴듯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성전세로 내는 반세겔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성전세 납부는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의 전달인 아달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만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던 성전세와 관련해 예수님이 이를 지지하셨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기의 입에서 나온 세겔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하신 사건은 무척 재미있고 우화적으로 보이죠. 유대인 교사들이 전하는 교훈 중에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 방식 가운데 물고기 뱃속을 갈라 보물을 발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마음씨 착한 흥부에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에서 보물이 나오는 우리의 전래동화와도 흡사하죠. 이런 이야기가 1세기 당시에도 유포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이야기에서나 듣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튼 성 베드로 고기란 이 거룩한 생선의 명칭은 이 사건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 베드로 고기를 먹으면서 나름 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순례객들은 성 베드로 고기의 정체를 놓고 종종 썰전이 벌어집니다. 향어과에 속한다. 아니 무슨 소리야? 잉어과인데. 사실 베드로 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만 잡히는 토종 생선이기 때문에 한국의 낚시 전문가들이 쉽게 그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생선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생선은 18종류인데 이 가운데 특별히 3종류가 식용으로 쓰였고 상업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첫째, 성 베드로 고기란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된 틸라피아 갈릴레아입니다. 이 생선을 유대인들은 암눈, 아랍인들은 무슈트라고 부르죠. 무슈트는 아랍어로 빛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 생선의 등 지느러미가 빛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은빛을 내는 몸통은 납작해서 튀김 요리에 적당한데 굵직한 등뼈와 주변의 가시들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먹기가 무척 용이하죠. 무시트는 겨울이 시작되고 물이 차가워지면 북쪽의 연안으로 무리지어 옮겨갔다가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암수가 짝을 지어 사방으로 퍼집니다. 짝을 이룬 무시트는 해변 가까운 곳에서 바닥을 파고 알을 낳는데 부모가 수정란을 2, 3주 정도 입에 머금으면서 부화를 돕습니다. 무시트는 40cm 길이에 1.5kg 무게까지 자라며 얕은 해변에서 그물로 잘 잡히는 생선에 속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안식일 정찬의 메인 메뉴로 올라오는 바르부스 롱기셉스입니다. 잉어과에 속한 이 생선은 유대인들이
바르부스라고 부르는데 입 구석에 나 있는 수염이 이 생선의 특징이죠. 바르부스는 은빛의 긴 몸통에 뾰족한 머리를 갖고 80cm에 7kg까지 자라는 거대한 생선입니다. 주로 호수 바닥에 연체동물과 달팽이, 정어리와 같은 작은 생선을 잡아먹는 포식성 생선입니다. 셋째,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전체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킨네렛 사르딘, 즉 갈릴리 정어리입니다. 상업용 생선 중 가장 작은 이 생선은 다량으로 잡아 소금 염장을 통해 장기간 보관해서 먹었습니다. 큰 생선은 상품성이 커서 신선한 상태로 곧장 시장에서 팔렸지만 다량으로 잡히는 작은 정어리는 소금 염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밖에 없었죠. 정어리는 성경시대에 갈릴리 주민들이 매일 먹는 주식이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2마리 생선도 분명 이 소금에 절인 정어리였을 겁니다. 1세기 당시 소금 염장업으로 유명했던 도시는 막달라였죠. 막달라 출신의 여인 마리아로 인해 유명해진 이 도시는 로마 시대의 타리케아로 불렸는데 이건 절인 생선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성 베드로 고기는 이스라엘에서 무시트 생선을 상품으로 쓰지만 여기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호수에 있는 플랑크톤만 먹는 무시트는 낚시로는 잡히지 않고 그물로만 잡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1세기 청중들은 어업 기술에 익숙했고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잡은 고기는 무시트가 아님을 쉽게 알았을 겁니다. 성전세 납부를 위해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서 잡은 생선은 작은 정어리를 미끼로 잡는 바르부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무시트가 성 베드로 고기라는 후대인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낚시론 절대 잡히지 않는 무시트를 베드로의 낚싯바늘에 걸리도록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에 기적을 남발하셨을 것 같진 않네요. 베드로 고기와 함께 대표적인 갈릴리 호수의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들어간 접시죠. 비잔틴 시대에 발견된 오병이어 모자이크 바닥 위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지금도 자신의 삶 속에 오병이어 기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성도들이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 새겨진 오병이어 모자이크 속에 숨겨진 오류입니다. 바구니에 들어있는 빵과 함께 양쪽에 새겨진 2마리의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결코 잡히지 않는 생선입니다. 모자이크 속의 생선은 모두 2개의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잡히는 생선은 전부 등 지느러미가 1개뿐입니다. 아마도 오병이어 모자이크를 새겨넣은 비잔틴 시대의 무명의 예술가는 성경적 지식 외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무시트는 호수 주변의 레스토랑으로 즉석 배달되어 지글거리는 프라이팬에 기름 속으로 옮겨집니다. 탈무드에는 급하고 빠른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as from the sea into the frying pan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던 성 베드로 고기의 운명에서 나온 표현이죠. 지금은 유명세로 인해 넘쳐나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저수지에서 양식한 무시트를 레스토랑에 공급합니다. 성 베드로 고기의 정체가 무시트든 바르부스든 갈릴리 호숫가의 즐비한 레스토랑에서 성 베드로 고기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던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분명 독특하고 인상적인 체험이 될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 고기의 정체를 파헤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생선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장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